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얼필름이라는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구산책, 여행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이렇게 링키질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또 친지 가족분들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링키즈랩은 사실 엄청 친숙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지인에게 아주 익히 들어온 가족 친화적이고 다정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익히 듣고 왔는데요. 또 이제 경계 없이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들어와서 굉장히 또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들, 소중한 시간, 이제 토요일 오전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시간 만에 떠나는 내 생에 한 번쯤 유럽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유럽 여행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도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께도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놓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여행사 대표로서 또 자리를 하기까지 한번 제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또 저는 어떻게 여행사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2018년도 프랑스 교환학생이 저의 첫 시작, 불꽃 같은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2018년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제대로 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고 정말 평범한 우물 아닌 개구리 대학생, 그런 대한민국의 대학생이었죠. 근데 2018년도 프랑스 교환학생을 계기로 제 인생은 정말 180도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제가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다녀왔을 뿐더러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아니 프랑스에 가니까 다들 남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내가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나는 좀 더 넓게 한번 살아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프랑스 교환학생을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나는 남들이 다 가는 길 말고 좀 새롭게 한번 길을 해볼까? 길에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인솔자가 이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모시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가이드 투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이드로서 첫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계기로 이렇게 관공서 투어, 이제 시장님들을 모시고 관공서 투어도 하고 또 대형 이제 하나 투어나 레드캡 이런 대형 패키지도 인솔을 하고 또 이렇게 트레킹 인솔도 하면서 경험치들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에 첫 시작으로 지구산책이라는 여행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구산책이라는 여행사는 좀 어떤 여행사인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구산책 여행사는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삶과 여행을 잇는 지구산책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2018년도 이제 프랑스 교환학생이 좀 계기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와서 이 많은 것들을 느낌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제 미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여행을 만들 때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느낀 긍정적인 변화를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여행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과 여행을 잇는 지구산책이라는 지구산책이라는 여행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형 패키지들, 뭐 찍기식 여행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거 이제 사람들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저는 조금 이제 소규모나 프라이빗한 이제 맞춤 여행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3, 4, 5 모여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직접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요리도 또 가끔은 해주기도 하면서 진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유럽 여행, 이제 유럽 하면은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47개국이 다 유럽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같이 떠난다고 했을 때 이제 국가부터 정하게 될 텐데요.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부터 아마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나에게 딱 맞는 유럽 여행지는 어디인지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미식가 스타일의 여행지인데요. 아마 이제 다양한 음식 경험을 좀 좋아하시고 나는 또 크게 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유형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좀 행복의 척도가 음식이다.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식가 스타일의 여행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식가 스타일의 여행은 스페인이랑 프랑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 스페인이랑 프랑스 음식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나는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미식가 스타일 굉장히 많은데요. 좋습니다. 한 6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이랑 프랑스는 그럼 어떤 미식 여행이 가능할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스페인 음식에는 빠에야, 뭐 타파스, 이베리코 하모 이런 세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일단 빠에야는요 닭 스프를 이제 쌀에 넣고 오래 끓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쌀을 우리는 이제 뭐 압력 밥솥에 넣어서 이제 끓이곤 하는데 여기는 계속 물을 많이 넣어서 끓여서 이제 밥알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입을 딱 먹어보면은 라면을 밥을 말아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봐주실 수 있는데 빠에야는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해산물 빠에야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토끼 고기가 들어간 빠에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토끼 맞고요. 네, 토끼 고기가 들어간 빠에야부터 뭐 파스타 빠에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빵을 이제 얹어서 위에 뭐 절인 토마토나 크림치즈 이런 것들을 얹어서 먹는 안주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곁들여서 먹는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타파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베리코 하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돼지입니다. 이제 도토리만 먹고 이제 키운 흑돼지 그리고 그 흑돼지의 뒷다리 있죠? 그 뒷다리를 얇게 썰어서 만든 음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약간 육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육포보다는 조금 더 얇고 약간 감칠맛 나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음식을 이제 주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 음식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달팽이 요리.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달팽이 맞습니다. 달팽이를 삶아서 그 위에 허브 같은 거를 살짝 뿌려서 이제 약간 짭짤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맛일까? 약간 상상이 안 가시죠? 보통 이제 뭐 소라게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소라게? 네, 이쑤시개 이렇게 파서 먹는 그 소라게 맛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는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돼지 스테이크,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도 오리 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시면은 꼭 이 오리 스테이크를 먹어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오리 스테이크는 이 가슴살로 만든 오리 스테이크라서 굉장히 또 부드럽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디저트 종류로는 굉장히 유명할 텐데요. 마카롱, 이제 익히를 아마 드셔보셔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음식 스페인 말고 이제 프랑스에서 또 드셔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미식가랑은 좀 멀다 하시면은 또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탐험가 스타일의 여행인데요. 일단 나는 자연과 좀 액티비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을 좀 선호해요. 그리고 또 나는 발길 닿는 곳으로 이제 좀 걷는 걸 좋아해요. 무작정 이렇게 걷기를 좀 좋아한다. 하시면은 저는 스위스랑 포르투갈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3일 전에 이제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일단 탐험가 스타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나는 좀 탐험가 스타일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에 나는 해당하는 것 같다. 자연과 좀 액티비티를 좋아한다. 오, 꽤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바로 등산으로 국경을 넘는 몽블랑 트레킹인데요.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제가 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몽블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아마 몽블랑 빵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몽블랑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산 모양의 이제 동그란 빵에 하얀 가루가 푹싹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빵입니다. 왜 몽블랑 빵은 이렇게 하얀색일까 하면요. 몽블랑에서 몽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랑은 하얀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얀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냥 하얀 산입니다. 그래서 몽블랑은 여름에도 녹지 않고 만년설에 이렇게 살포시 앉은 알프스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몽블랑 산이 프랑스랑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굉장히 크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킹을 하면서 정말 재밌는 게 국경을 넘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국경을 넘는다고 하면은 여권이 필요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여기 이제 국경인데요. 이 줄만 넘어가면 바로 국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등산을 하다가 이탈리아 국경이 있다 하면은 인사말이 또 달라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안녕하세요를 봉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등산하다가 이제 건너편에 사람이 오면 봉주 봉주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본조르노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그런 여행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살짝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든 짧은 쇼폼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고 정상으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 국경이 있습니다. 포토bomba! 이탈리아 국경이 다가옵니다. 등산으로 국경 넘기. 여기가 이제 프랑스랑 이탈리아 국경인데요. 여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쪽으로 가면 이탈리아라서 이탈리아어로 써 있고, 일로 가면 프랑스라서 프랑스어로 써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가 시작되는 거죠. 이탈리아 국경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봉슈라고 인사하고, 이제 저기 국경 넘으면 봉주르노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국경. 봉주 라고 인사했으면 이거 넘으면 이제 본조르노가 되는 거죠. 짧은 형태의 이제 영상인데 요런 이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탐험가 스타일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여행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뭐 미식가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탐험가 스타일도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예술과 감성파인데요. 이제 여기에 좀 해당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예술 작품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은 좀 공부하러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또 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와 대표님 네 좋습니다. 네, 요 분들은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는 오스트리아, 체코를 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요 작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면 정말 작은데요. 사람들이 이걸 찍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 키스를 보기 위해서 또 오스트리아 빈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시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또 이탈리아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런 여행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지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주실 거는 여행 유형 선택하는 건데요. 나는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가겠어. 또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겠어. 라고 결정을 했다면 혼자 갈지 아니면 다 같이 갈지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3, 4, 5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예요. 패키지 여행 아니면 자유여행. 근데 요즘에는 소규모 맞춤 여행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여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요즘에는 작게도 많이들 투어를 만들고 있어서 나는 패키지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맞춤 여행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형에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키지 여행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좀 경제적으로 최대한 많이 둘러보기 원하시는 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둘러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 여행에 맞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게 안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쇼핑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덜 이제 좀 적게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 쇼핑, 노 옵션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텔 위치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숙소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숙소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도심 속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여행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대신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내부, 외부 관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 나는 모나리자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가고 싶어서 패키지 여행을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모나리자 본다고 이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루브르 박물관을 그냥 외관만 슝 버스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 관람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만 지나가는지를 꼭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을 우리와 좀 비슷한 동년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 같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패키지 여행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여행. 나는 패키지는 이제 좀 지루하고 나는 좀 내가 해볼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유여행을 좀 추천드리는 분들은 나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좀 다 하는 성향이에요. 내가 해야 좀 직성이 풀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여행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다양한 선택지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공부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좀 오래 남는 기억이 장점인데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봤기 때문에 패키지에서는 그냥 내려주고 태워주고 해서 내가 여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다 알아봤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추억으로 남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죠. 내가 이날은 좀 아파서 이 도시에서는 좀 더 길게 가져가야지, 좀 더 머물다가 가야지 하는 그런 컨디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두 개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여행은 소규모 맞춤 여행인데요. 이런 4, 50명 다니는 패키지 여행도 싫고 좀 자유여행도 나는 좀 무섭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 소규모 맞춤 여행인데요. 이제 우리끼리 좀 개인의 성향에 맞춘 여행이에요. 그래서 집중 케어도 가능하고요. 여기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정도 이제 투어가 이제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로컬 경험이 극대화로 되는데요. 이 로컬 경험이 뭐냐면 이제 보통 패키지로 가시면 아마 현지인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한국인들 만날 기회는 많지만 현지인들 만날 기회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올해 4월에 이제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6분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이제 히든 스팟인 이제 일몰 스팟으로 가서 제가 멋진 일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외국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뭐지? 했는데 혹시 너네 시간 되면 끝나고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 어머니들을 저의 또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 또래라고. 그래서 같이 놀자. 이제 좀 요즘 말로 하면 플러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당황해서 우리 50대다 했더니 그 남자가 또 잘못 알아듣고 아니 나 25살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너만한 자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능한 게 이런 이제 맞춤형 여행인데요. 아마 이제 패키지로 가시면 이런 재밌는 로컬들과의 그런 이제
컨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춤 여행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경험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데요. 여러 숙소 형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나 자유여행과 달리 이제 3, 3, 5 같이 모여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정말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숙소에서도 머물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키친도 있어서 이제 식사도 또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이제 뭐 한식 파티라고 해서 라면도 중간에 끓여드리고 했던 그런 경험인데, 아마 패키지로 하시면은 이런 경험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소규모 맞춤 여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나는 특정 날에만 좀 여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께 이달에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이 유럽 여행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추천드리는 유럽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봄 계절이죠. 사실 봄은 어느 나라나 여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3월 말부터 한 5월 말까지 해당되는데요. 스페인이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동유럽 모두 다 여행하기 정말 좋은 시즌이고, 그만큼 사실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겠죠. 제가 이제 스페인을 뽑아봤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세마나 산타라고 해서 산타 주간,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주간이라는 시즌인데, 부활절 있죠. 부활절 전주부터 도시에 이런 퍼레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 퍼레이드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산타, 이제 요 성주간을 기다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또 한 4월 초에 가면은 이런 여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국, 프랑스 다 보면은 겹벚꽃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쁜 프랑스와 영국을 또 보실 수 있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게 특색인데 특히나 봄에 가시면 동유럽은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사실 춥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여행하시는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사실 저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저인데요. 제가 이제 인솔을 간 그런 사진인데, 이 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트레킹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올라갈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힘들게 트레킹을 했다 보니까 여기 안 올라가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올라간 사진인데, 놀랍게도 안전 그런 줄 같은 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돌 하나 있고요. 밑에는 낭떠러지라서 안전은 정말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저 앞 사람이 남자 외국인이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다리가 허들허들허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손님들은 여기에서 점프샷을 하시더라고요. 점프샷을 이제 잘 찍겠다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점프샷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 어떤 여행지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 하나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 트레킹 3대장 중 가장 공포스러운 곳 여기가 아닐까? 바로 미쳐버린 쉐락볼튼이야.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해볼게. 오늘 트레킹은 난이도도 꽤 있어. 그래도 날씨가 정말 좋았어. 올라가는 길에 사냥도 만날 수 있는데 왜 울어? 엄마 찾나? 한참을 트레킹하자 마지막 고개가 나왔어.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쉐락볼튼. 미쳤다. 이때까진 올라갈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온 길이 너무 아쉬운 거야, 결국. 그런데 발이 쉽게 안 떨어져. 더 놀라운 건 여기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어. 그냥 완전 날자연 그 자체인 거지.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 바다라 다리가 진짜 미친 듯이 후들후들 거렸어. 하트만 하자, 하트만 하자. 여기는 솔직히 다시는 올라가고 싶진 않아. 내려오니까 이제야 식욕이 좀 돌더라. 쉐라풀튼 일만 아니었으면 넌 네, 제가 일만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는 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놀랍게도 저 영상을 찍고 나서 세 번이나 더 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 올라간 이후로는
저는 올라가진 않고 이제 손님들 올라가는 거 사진 열심히 찍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으로 추천드리는 이제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약간 춥다고 알려진 북유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이지만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굉장히 적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는 사실 좀 비싼 유럽 여행지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정해진 일자에 딱 가면은 항상 날씨가 좋으면 좋겠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은 또 매우 아깝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10일 중 한 9일 정도는 날씨가 좋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실 분들은 다른 그 달 말고 특별히 여름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이나 가을, 뭐 봄에 가시면 사실 이렇게 하늘이 파랗지가 않아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곰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름에 가시면 이렇게 매일 화창한 날씨를 보실 수 있고 이게 마테오른이라는 건데 마테오른을 정말 클리어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굉장히 무르익는 날씨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좋은 편입니다. 선선하고 뭐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포르투갈은 또 와인 지역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굉장히 무르익은 맛있는 와인을 또 마실 수 있는 게 이제 가을의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이제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퀴즈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2개밖에 없는 카메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나를 좀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한번 걸어볼 것 같은데 맞추실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근접하게 맞추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겨울 시즌은 크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 나누는 게 12월 초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2월 말부터 2월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왜 하필 이 첫 번째 시즌인 12월 초부터 왜 24일까지일까? 요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 주세요. 왜 24일까지로 나누셨을까? 이유가 뭘까? 요거를 이제 근접하게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되시면 제가 한번 손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셋 하면 제가 할게요. 하나 셋 하면 모두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오. 자 일단 가장 좀 높게 들으신 민디님 맞으신가요? 네, 민디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12월 초부터 굳이 24일일까요? 25일날 아, 불사 정답을 맞춰버렸어. 혹시 유럽 경험자이신가요? 와, 이거는 진짜 유럽 경험자가 아니시면 맞추기 정말 어렵는데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을 준비할 때 나는 정말 크리스마켓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준비하시면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5일에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5일에 가시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미 이제 다 정리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2월 초부터 24일까지만입니다. 25일 안 됩니다. 네, 24일까지만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날이 25일입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이 상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25일부터 이제 내년인 1월 1일까지 가족들과 쭉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25일에 보고 그리고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유럽을 가시면 굉장히 행한 그런 유럽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벤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24일 전까지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동유럽이 굉장히 크리스마스 마켓이 예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사실상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으로는 항공권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 대신 이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좀 덜 추운 나라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유럽에 속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인데요. 이제 12월이나 2월 정도에 떠난 이제 옷차림인데 보시면은 그렇게 막 패딩처럼 입고 있지 않죠. 그냥 코트 하나 정도, 가벼운 스카프 정도 매도 여행을 가능하실 만한 그런 옷차림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해가 빨리 집니다. 네, 그래서 한 4시,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져서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름은 굉장히 해가 늦게 져요. 그래서 밤 9시만 돼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어떤 여행지를 갈지,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그리고 계절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출국 직전이죠. 사실 라운지부터가 진짜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시는 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또 라운지를 또 즐겨주시면 그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운지를 제 돈으로 주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뭐 음식들이 다 잘 나오긴 하지만 이 음식들을 이제 내 돈 주고 가기에는 한 5만 원 돈 정도 합니다. 또 아깝잖아요. 좀 무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카드 중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체크카드라서 뭐 신용카드도 아니고 부담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한솔 트래블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한솔 트래블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돈 있죠. 30만 원만 딱 쓰시면은 바로 이제 라운지 사용하실 수 있는 티켓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제가 한번 어떻게 발급받고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좀 생생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가기 일주일 전 연회비 안 내고 라운지 가기. 신한 솔페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게 체크카드라 연회비도 없는데 심지어 전월 실적이 없어서 발급 후에만 30만 원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30만 원 쓰기 가능? 무려 마티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더 라운지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권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1터미널 마티나 라운지를 갔습니다. 동편보단 음식 가짓수가 많은 서편을 추천해요. 와, 근데 그동안 간 라운지는 라운지가 아니었구나. 그 거꾸로 담는 맥주도 있고 어묵꼬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라운지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약간 출국 전 애슐리온 느낌이랄까? 근데 다들 라운지에서 뭐 드시나요? 저는 완전 한식파라서 일단 비빔밥부터 야무지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전에 라운지에서 이제 컵라면도 먹고 또 비빔밥도 먹고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이런 비빔밥이나 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운지 카드로 이 신한솔 트래블 체크 카드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외 전용 결제 카드인데요. 트래블 월렛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얘는 미리 충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유로를 카드에다 충전을 한다 하면은 내가 연결된 계좌에 한 8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카드로 이제 유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좋은 이유가 온, 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카드를 이제 뭐 분실하거나 뭐 없어진 경우에 어플에서 오프를 눌러주시면 카드를 누가 쓰지도 못하게 막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또 환전 수수료가 없어서 저도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이 해외 결제 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전화 사용하기인데요. 총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유심, 이제 갈아 끼우는 유심이죠.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유심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현지에서 전화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사실 여행자분들은 크게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라서 두 번째 이심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갈아 끼우는 유심 없이 그냥 바로 바코드만 찍고 하면은 바로 데이터가 가능한 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하고 또 데이터도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로밍 도깨비를 저는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너무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로밍이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전화도 걸어야 된다
하시면은 사실상 로밍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로밍으로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로밍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지,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어플 중에서 듀오링고라는 어플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얘가 이제 무료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서 저도 무료로 이제 여러 외국어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시기 전에 간단한 영어만 이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듀오링고 앱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라서 미국식 영어뿐만 아니라 뭐 아랍 국가의 발음이랄지 아니면 뭐 멕시칸의 발음이랄지 굉장히 다양한 발음이 있어서 유럽에 가시면 그 전국에서 오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발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듀오링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재밌게 학습을 하면은 또 이제 귀가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뭐 영어를 배울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파파고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번역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진만 이렇게 찰칵 찍으면은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국어로 딱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이제 오믈렛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판을 또 읽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인데요. 아마 이제 해외에서 택시도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택시 타면 뭘 타야 되지? 아마 우버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버는 사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버 말고 이제 볼트나 프리나우 그리고 캐비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 택시인데요.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만 있지만 유럽에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좀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 볼트나 프리나우 그리고 캐비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이소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물건인데요. 요거는 왜 살까요? 아마 소매치기 때문이겠죠. 유럽 여행을 먼저 떠올리면은 소매치기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방지용 핸드폰 스트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한 2, 3천 원이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손목에다 끼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권 케이스랑 가방이랑 연결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요거 때문에 핸드폰을 살린 적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제 밤에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냥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뚜벅뚜벅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알고 보니 자전거로 몰래 소리 소문도 없이 다가와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제가 스트랩을 당연히 끼고 있었어요. 쭉 늘어나더니 걔도 당황을 했나 봐요. 걔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웅에서 제 손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막 영어도 안 나오고 야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당하고 나서도 제가 또 크리에이터잖아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쇼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당황한 순간에도 이제 쇼폼을 남겼는데, 진짜 지금 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 핸드폰을 누가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스트링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쭉 당겨지고 다시 내 손으로 왔어. 이 스트링이 없었어요. 진짜 소매치기 당했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케어이 없네 진짜. 여러분 스트링 꼭 하시고요. 스페인 지금 바르셀로나거든요. 거리 다니면서 핸드폰 하면 위험하네. 와 진짜 핸드폰이 자전거 뒤로 이렇게 쭉 가면서 핸드폰을 그냥 지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제가 이걸 걸고 있어서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다시 잡아서 나도 모르게 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자전거 타고 유유히 지나가대. 케어이 없네. 제가 이제 어이없는 그런 표정을 담은 그런 영상인데,
이제 외국인들 이제 소매치기 범들은 정말 당당해요. 나는 내 할 일 했는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야 해봤자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뭐 핸드폰 못 가져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나 여권은 항상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요 스트립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자전거 자물쇠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동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기차로도 또 이동이 가능해서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전거 자물쇠로 캐리어를 묶어두기도 해요. 아니 왜 캐리어를 묶어두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캐리어 통째로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제 도둑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유럽이긴 한데 이렇게 스트립으로 또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중 주의사항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권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여권을 그냥 던져두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권은 이제 여행자분들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여행 내내 항상 소지하면서 들고 가주셔야 되고 여권을 혹시나 많이 잃어버리시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권을 내 부주의로 한 3번, 4번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낙인이 찍혀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국할 때, 이 사람은 여권을 4번이나 잃어버렸네?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검사를 하고 해서 한 6시간 정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권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5060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갔을 때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장을 꼭 이 여권에다가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여권 훼손에 해당이 되어서 내가 출국하려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제 여권이 훼손되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항상 소중하게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권을 이제 여권 그 공항 직원이랑 교부받는 상황에서 직원이 모르고 쭉 찢은 거예요, 제 여권을. 받으면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갑니다. 여권을 내가 찢은 것도 아닌데, 남이 찢은 건데, 그것도 공항 직원이 실수로 찢은 건데, 저는 여권 찢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권은 항상 이제 금처럼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낙서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리어 바뀜 사례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제 손님들의 캐리어가 바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캐리어들이 정말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공항에 가보면. 그래서 표식들도 또 비슷해요. 리본으로 나름 표식을 했는데 그 리본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내 거네 하고 가져가서 보면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내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이 한번 켜지나 한번.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은 우리 손님 캐리어를 누군가가 자기 거로 착각을 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짐이 딱 하나 남았었는데 그게 딱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이거랑 심지어 그리고 커버가 똑같대요. 사실 원래는 그 캐리어를 그 공항 직원에게 맡기고 이제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너무 분명해 보여서 일단은 그 짐을 챙기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짜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2개의 더 큰 여행사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여행지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기 여행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딱 그 손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행사가 그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야 내 캐리어가 바뀌었다는 걸 그제야 알으셨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이 불이 나게 지금 호텔로 오시는 중입니다. 인솔 일을 하면서 보면 이런 이슈들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침착해야 한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침착하면 안 될 것도 되더라고요. 캐리어가 진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서 막 리본으로 묶어두기도 하는데 그 리본마저도 똑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람 이런 거 모르니까 그 짐을 가져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직원한테 어쨌든 그 캐리어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캐리어 행방을 찾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4시에 다행히 한국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캐리어를 들고 와주셔서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캐리어 바꾼지도 모르고 내가 남의 캐리어를 가져온지도 모르고 쿨쿨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다음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버리면은 정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캐리어 바뀐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커버를 이런 식으로 또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내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커버를 씌운다는 둥, 아니면 우리 강아지를 이제 커버를 만들어서 씌운다는 둥. 이러면 잃어버릴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좀 무섭다 하시면은 내 얼굴을 이렇게 싹 프린팅해서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중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마 유럽에 가시면 식당부터 경험을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와 정말 좀 많이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들어갈 때 빈자리 저기 있다 하고 앉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와 달리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가 있어서 딱 가시면 이제 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나와서 몇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2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야 이제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안내를 받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유럽에 가서 빈자리 있다 하고 앉지 마시고 이제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예의 있는 그런 여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이제 줄 거예요. 메뉴를 보고 나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하고 고를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요 우리는 뭐 벨도 누르면은 이제 직원들이 달려오고 또 이제 저기요 하는 것도 무례하지가 않잖아요. 유럽에서는 사실 자칫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요도 못 불러요. 그냥 이제 오매불망 이제 직원이 이제 언제 오나 하고 눈빛으로 이제 눈빛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메뉴판을 이제 다 보고 나서 메뉴를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뉴를 계속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네. 난 이런 걸 먹을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계속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종업원이 안 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아직도 메뉴를 못 골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꿀팁이 있다고 한다면 메뉴를 다 골랐다 하시면 메뉴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시고 난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제스처를 취해주시면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중에는요, 막 이제 우리는 좀 맛있다고 해서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도 좀 하고 약간 쩝쩝 소리도 내면서 먹기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쩝쩝 이렇게 먹게 되면은 옆에서 막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이제 조심해 주시면은 좀 똑똑한 여행자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 우리는 이제 다 먹었다 하면은 이제 계산할 때 카드 들고 바로 계산대로 가잖아요. 유럽은 이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서 서버가 혹시나 오지 않는다 하시면은 이제 또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만국 공통 언어가 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이제 이렇게 글씨 쓰면은 빌지를 주세요, 영수증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손바닥 올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형태를 취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결제를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행지에서 좀 맛집 고르는 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훅 쫓기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실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하면서도 맛집의 확률이 99% 이상인데요. 일단 아침에 산책을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보는데 저기는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훅 쫓기네 하시면 그냥 들어가셔서 메뉴판 볼 것도 없습니다. 한번 쭉 테이블을 보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거 맛있어 보인다 하고 나도 저거 주세요 하고 먹고 이제 계산서를 보면은 와 진짜 이렇게 저렴하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맛집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메뉴판이 없는 곳인데요. 혹시나 영어 메뉴판이 있는 곳들은 좀 맛이나 가격이 약간 관광객들에 한해서 조금 이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맛도 살짝 좀 이제 퓨전이고 또 가격도 살짝 좀 비싼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들 말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밖에 이렇게 메뉴판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팝하고 그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대충 여기는 이런 음식이 있구나 하고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지 음식을 드셔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 리뷰 통해서 많이 보시는데요. 내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레스토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레스토랑을 가야 할지 아마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리뷰 수가 있습니다. 리뷰 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36,736개나 돼요, 리뷰 수가. 그래서 리뷰 수 대비 별점이 4.5점 이상이면은 굉장히 꽤 괜찮은 맛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36,000개나 있지만 사실상 몇천 개 대비 한 4.5점만 돼도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구글 리뷰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한국인 리뷰도 있고 또 외국인 리뷰도 있는데, 한국인 리뷰가 있으면 아,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리셉션이나 현지인에게 묻는 건데요.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현지 사람들에게 이제 맛집을 물어볼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꿀팁을 전수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저만 이제 알고 있는 약간의 꿀팁이 있다면, 이제 호텔에 가시면 리셉션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셉션 직원과 그냥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그런 관계보다도 이제 가시면 이제 인사도 하고, 오고 갈 때마다 항상 안녕, 안녕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얼굴을 한 두세 번 익혔다 하면은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 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살짝 이제 친밀도를 올려서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으로 아, 근데 너가 이 주변에서 좀 좋아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근데 대뜸 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안 했는데 너 주변에 뭐 맛집 있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알려주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안녕, 이제 갈 때 바이, 올 때 하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사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이제 인상이 남을 거라서 물어보면 굉장히 또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유럽 여행 소매치기 피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퀴즈를 좀 많이 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유럽에 많은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해요. 첫 번째로 지하철 정차시. 이제 여기는 파리의 지하철인데요. 이렇게 정차시에 소매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린 틈을 타서 딱 문이 닫히기 직전에 소매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이 이제 슝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잡지도 못하고 잡고 싶어도 하는데, 이런 수법은 좀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소매치기들은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가장 좀 빠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 휴대폰 스트랩하기. 정답입니다. 저는 이제 펜 드릴게요. 네. 좀 다양한 이제 답변이 있긴 한데, 답변 중에 하나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아까 제가 강연을 엄청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스트랩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다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자, 아직이요. 자, 하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가방을 대답을 이거 정말 정답인데요. 정말 잘 맞추셨습니다. 네. 텀블러 드릴게요. 텀블러 드릴게요. 네,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선물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여행하실 때 들고 다니시기 편할 수 있는 그런 텀블러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힌트가 있어요. 사진에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가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메고 있어요. 네. 앞으로 메고 있는 이유가 이제 뒤로 메면은 뒤에서 소매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뒤에서도 또 가져가요. 그래서 가방을 항상 지하철에서만큼은 앞으로 매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결정적인 또 답이 하나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손에 쥐고 있기. 안타깝습니다. 네. 손에 쥐고 있지만 스트랩을 꼭 해주시고요. 네.
네. 주머니에 넣기. 주머니에 넣으면 소매치기 당합니다. 네. 주머니에는 넣지 말아주시고요. 네. 주머니에 넣되 잠기는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문 쪽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문 쪽에 있으면 더 잘 당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저거 드리겠습니다. 저 패키지.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하나, 둘, 셋. 네. 까만 옷 입으신 분. 핸드폰 보지 않고 주변을 항상 경계해요. 그것도 좋은 꿀팁인데 제가 결정적인 건 아쉽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지하철 내리기 전까지는 출입구에 있지 않고 중앙에서. 답이 길었지만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문에 있으면은 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리기 전까지만은 가운데에 있는 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하고, 그리고 핸드폰은 스트랩을 하고, 가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메고, 이게 이제 꿀팁일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여럿이 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매치기 수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가 봐도 관광객처럼 보이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여기 혹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한국인 특징상 너무 친절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모르는데도.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요 하고 알려주는데 알려주면 이제 내 핸드폰이랑 지갑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매치기 수법은 어떤 거냐면 길을 물어보는 척 이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같이 온 친구가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좀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아직 손들지 마시고요. 길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 네, 마치 게임 같죠? 네. 자, 하나, 둘, 셋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지나가다가 이제 잡힙니다. 네. 이리 와. 왜 안 알려주니?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학생! 오, 정답입니다. 우와, 선물로 드릴게요. 와, 결정적인 정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국인 특징상 굉장히 친절해서 막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몰라. 당연히 나도 관광객인데. 몰라요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유럽 여행 가시면 소매치기 안 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물투척? 너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행 유튜버인데요. 이 여행 유튜버도 당한 수법입니다. 외국인이 자기가 오물을 묻혀놓고 어머 얘 놀러 와봐 여기 뭐 묻었어 하면서 내가 내 옷으로 닦아줄게 하면서 닦아주는 척 지갑을 가져간 겁니다. 이런 수법은 좀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이 이제 긴박한 상황이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해야 돼 이거. 침 뱉었어. 왜? 응? 뭐야 이거? 진짜 침 뱉었네? 그 아무데나 침을 뱉으면 안 되지. 내가 침을 뱉을 때 딱 지나가가지고 자기가 뱉고 닦아주네 그래도. 이렇게. 쟤한테 물어보지. 한번 물어보지. Do you 그냥 가네. 물어볼라 했는데. 뱅크?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왜? 지가 훔쳐왔어. 방금. 방금 침 닦으면서? 진짜? 말이 돼? 진짜? 아니 그럴 틈이 있었나? 아니 잠깐만. 수법이구나. 네,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법은 예방법이 많긴 하겠지만 제가 결정적인 거 하나를 걸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시면은 이 수법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아마 다 생각을 해두셨겠죠? 이번에는
좀 어려울 테니까 텀블러를 걸게요. 네, 텀블러. 카메라는 이따가 좀 이제 모셔두고 텀블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러도 굉장히 좋은 텀블러거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가장 빠르셨는데요. 지갑을 안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페이로 사용한다? 지갑을 안 갖고 다니거나 페이로 사용한다. 되게 IT적인 발상인데요. 그러면은 진짜 당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도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매기는 지하철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괜찮아 하고 그냥 지나가기. 살짝 아쉬운데요. 네, 비슷한데 조금만 더. 정답입니다. 네. 그냥 이제 괜찮아 하고 지나가기보다도 됐어. 안 닦아줘도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닦아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닦아주기를 이제 바라고 이제 닦아주기를 냅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가 이제 닦으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괜찮아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지만 괜찮아에서 더 넘어서 닦지 마. 내 몸은 내가 닦을게.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 그냥 가져가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기입니다. 그래서 수법은 기차역에서 캐리어째 가져가는 거. 이거 혹시 어떻게 예방하라고 했죠, 제가? 네, 이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이거는 이제 펜 걸겠습니다. 펜. 네. 기차역에서 캐리어째 가져가는 거 어떻게 예방하라 그랬지? 자, 해도 될까요? 준비됐을까요? 네. 하나 할까요?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네, 자전거 자물쇠로 네, 역에다가 이렇게 걸어두시라고 했죠.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테이블 위 쓸어가기? 이건 뭘까? 내가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있으면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옆에다 두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네, 식사뿐만 아니라 내 핸드폰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뚫린 주머니, 아까 주머니에 두신다는 분 계신데 이런 뚫린 주머니는 절대 안 되고 잠기는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전거로 훔치기. 수법은 소리 없이 뒤에서 다가와서 핸드폰을 낚아채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한 거는 자전거였고 또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킥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예방하는 방법으로 스트랩을 꼭 준비를 해주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계산 사기가 있는데요. 참 사기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먹지 않은 음식을 영수증에다가 이제 넣어놨거나 아니면 잔돈을 좀 다르게 줘요. 우리는 왜 원화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유로 계산을 잘 몰라서 그냥 어련히 잘 줬겠거니 하고 그냥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르게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실래요? 나 참 사기를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요거는 이제 펜 걸겠습니다. 펜 하니까 좀 약간 의기가 좀 소심해지게 느껴지는데 자, 생각해 두셨죠? 하나, 둘, 셋! 네, 파란 옷 입으신 분. 계산할 때 본인이 먹은 영수증하고 카운트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바로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내가 먹은 거 가격이랑 메뉴판에 있는 가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현금 결제가 좀 어렵다, 돈 세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제대로 주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카드 결제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복제 사기라는 수법도 있는데요. 참 특이하죠. 이런 이제 복제기를 ATM 기기에다가 넣어두고 이제 카드를 넣었다가 빼면은 내 카드가 복사돼서 내가 쓰지도 않는 카드들 금액들이 계속 결제가 되는 그런 수법인데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네, 저거 걸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아니 나는 ATM 기기에서 분명히 돈을 뽑아야 돼요.
그치만 어떤 ATM 기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요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지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유럽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신기한데요. 말씀해주신 그 맛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인다. 아,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때 그만큼 침대가 쌓였다 이용할 수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와,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유럽 여행 이제 가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ATM 기기가 유럽에도 되게 다양해요. 외진 곳에 있는 ATM 기기부터 큰 은행 안에 있는 ATM 기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큰 은행 안에 있는 ATM 기기를 활용하셔야 이제 이 복사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대형 은행 안에 있는 ATM 기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망의 이제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매치기의 공통점, 나의 뭐한 상황을 노린다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려워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천천히 해봐 주시고,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나의 어떠한 상황을 노린다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상황을 노릴까? 소매치기가. 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을까요? 네, 요거는 어려워서 제가 카메라를 걸게요.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둘 할 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어려운데요?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데요. 네. 저한테 지시면 내리셔야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빠 내리시고요. 네, 네, 빠도 내리시고, 묵도 내리시고요. 네, 찌만 살아남은 빠 내리시고요. 네, 찌. 자, 두 분 계십니다. 자, 두 분이랑 그럼 가위바위보 서로 할게요. 세 분이세요? 오케이. 세 분이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게요. 세 분이. 자, 가위바위보. 오, 두 분. 그치만 정답을 맞출 확률은 좀 모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정답을 맞추셔야 할 텐데요. 안전조절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답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6글자인데요. 6글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위바위보 주신 분께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6글자 꼭 안 맞추시더라도 근접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의 공통점, 나의 어떠한 상황을 노리는 거죠. 네. 뭘까요?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어렵죠. 잠시만. 나 안전할 거야. 잠시만. 운전할 거야 라고 방심한 상황. 좀 더 명확한 거 없을까요? 잠깐만. 대표님 한번. 아니, 대표님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 카메라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친절하다. 그것도 맞긴 한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네. 부주의. 그러면 제가 힌트를 더 드려볼게요. 땡땡한 틈을 타. 땡땡한 틈을 타. 땡땡한만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쵸? 다시 이제 0으로 갈게요. 0. 자, 땡땡한 틈을 타. 이 땡땡한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제가 카메라 쏘겠습니다. 자, 하나씩 내드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도전하실 분들 지금 들어주셔도 돼요. 땡땡한 틈을 타. 가위바위보.
주먹 오케이. 주먹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주실래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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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겼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쉽네요. 자, 그러면 지신 분, 네. 한번 기회 드릴게요. 3만 해줬을 때. 뭐뭐한 틈을 타. 비슷한데 정확하진 않았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당황한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아니, 안 할래요. 네,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답! 정답입니다. 혼란한 틈을 타. 와,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소매치기 분들이 혼란한 거를 좋아해요. 내가 혼란해야 가져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물도 묻히고, 오물을 묻히면 어머, 어떡해 하면서 혼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뭐 길을 물어봐요. 혼란하게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데 한번 알려줘 볼게요 하면서 혼란하죠. 그럴 때 소매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내가 혼란하지 않으면 이 소매치기 놈들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혼란하지 않고 내 여권이 어디 있는지,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인지만 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매치기범들은 다 이제 처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도둑들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제가 페이지를 만들 만큼 소매치기범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유럽 여행은 한 번쯤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유럽 여행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거나 여러 번 간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여행 관련된 구절을 좀 소개하면서 이제 강연은 좀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someday, 언젠가라는 뜻입니다. will do it someday. 요거는 사실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광고 문구인데요. will do it someday. 언젠간 해야지. 그리고 Monday, Tuesday, Wednesday,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수요일, 목요일 있고 한데 썸데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다 있는데 언젠가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 타야 할 시기다. 할리 데이비스를 지금 타라 라는 말인데 여행은 그래서 언젠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은 지금이라고 이제 말을 마치면서 이 강연을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